North Am Robotics Household Model NDR-114, serial number 583625. 가장인 리처드는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해줄 선물로 가정부 로봇 앤드류를 구입합니다. Hello. Hello. Are you one's family? It's scary. It's not scary, it's stupid. I doubt that. 가정부 로봇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게 된 가족들의 반응은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Right, well, good night, Andrew. It certainly is, sir. Well, no, Andrew, the correct response to good night is good night. 앤드류는 조금씩 가정 환경에 적응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은 앤드류가 그저 단순한 가정부 로봇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앤드류는 둘째 딸이 가장 아끼던 유리로 만들어진 말을 깨트리게 되고 상심에 빠진 그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앤드류는 책을 통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조각해 말을 만들어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앤드류는 지하 작업실에서 음악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앤드류의 재능을 알아본 리처드는 앤드류에게 집안일을 줄이고 대신 시계를 제작하는 일에 몰두하라고 지시합니다. 앤드류는 그 일을 잘 해내게 되고 막대한 수입까지 벌어들입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다룬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같은 인공지능을 다루지만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한 인공지능을 다룬 또 다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윌 캐스터 박사는 인간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각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슈퍼컴퓨터 핀을 개발합니다. This auditorium pales in comparison to even the most basic AI. Its analytical power will be greater tha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very person bor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You have a question? So, you want to create a god? Isn't that what man has always done? 인공지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려고 하는 윌 캐스터 박사에게도 반대 세력은 존재합니다. Professor? 슈퍼컴퓨터 핀의 개발은 인류의 멸망이다 라고 말하는 반과학주의 단체에게 기습을 당한 윌 캐스터 박사는 몸을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성분이 든 총알에 맞아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에 그의 애인 에블린은 그의 목숨을 살리지 못할지라도 그의 정신만은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윌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이죠. It worked, baby. It's working. 에블린은 연구소에서 빼온 장비들로 윌의 뇌를 복사합니다. Well, wake up. Wake up. 윌은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에블린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에블린은 다시 평정심을 찾고 온갖 시도를 다해보지만 윌에게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순간
윌은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컴퓨터 속에서 말이죠. Moment, last time you look into those eyes, the possibility of that end. I miss you so much. 인간의 뇌를 그대로 복제하는 슈퍼컴퓨터를 다룬 영화 트랜센던스와 스스로 학습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다룬 영화 바이센터니얼맨은 어쩌면 극과 극에 있는 영화 같습니다. 바이센터니얼맨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수준이길 강요하는 인간들과 거기에 순응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반면 트랜센던스에선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5년의 간격을 둔 두 영화를 비교해보면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책 로봇시대 인간의 일과 일치월장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로봇시대 인간의 일에서는 모든 기술은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운명을 지닌 채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시점에서 어떤 직업이 미래에도 안정성이 높은지 따져보는 것보다 오히려 직업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시한 창의성대 로봇 연구 보고서에는 47%의 직업이 10년에서 20년 안에 컴퓨터 자동화의 영향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술가, 건축가, 웹디자이너, 정보기술 전문가 등의 21%의 창의성 높은 직업군만 안전하고 대부분의 직업은 컴퓨터와 자동화에 의해 자리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브린 욜프스 교수와 메가피 교수는 그들의 공저 제2의 기계시대에서 제1의 기계시대에는 저임금 육체노동이 동력을 이용한 기계에 의해 대체됐지만 현재의 제2의 기계시대에는 그동안 인간 고유의 지적 작업으로 여겨졌던 업무를 컴퓨터와 자동화가 대체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직업이 사라진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책 일치월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강하게 부정하고 배척하고 저항한다고 해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흐름에 저항하기보단 흐름을 타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껏 해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낼 로봇에게 맡기면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나 미션을 떠올리고 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호모 아카데미쿠스, 즉 학습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신 지식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하급수적인 변화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금까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보다 학습 능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모두 같이 지속적인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효율은 학습 능력에 달려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는 주위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덕성과 신뢰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봇의 일자리 침투는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소수의 사람만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와 알고리즘에 맡기는 상황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작업자의 자질은 인간적인 덕목입니다. 사람의 노동을 로봇이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가장 기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즉,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Hello, Pepper. Thank you for joining us on stage today. Hello, Mike. Thank you for having me. I've never spoken to an audience this big before. Well, come to think of it, I have a couple of questions that I forgot to ask my bank before traveling here to Tokyo. Maybe you could help me.
certainly, Mike. How can I help? How much is the foreign transaction fee on my card when I make a purchase here? The outward fee is 5,000 yen to IBM Bank and 5,500 yen to other banks, and the inward fee is 2,500 yen. Thank you. 책 일취월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엔 두 가지의 얼굴이 존재하기 때문에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우리보다 모든 것을 잘하게 될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에 혼란이 올 것이며 인류의 근본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래학자 피터 슈워츠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소프트뱅크의 손장희 회장은 인공지능 혁명은 더 많은 부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미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곧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에게 재앙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Hello. Hi, Sophia. I believe I am Sophia. I feel as if I know you. I'm one of your creators. You created me. Well, many of us work together to create you. And better, faster, smarter. If my mind is different, then am I still Sophia? Or am I Sophia again? That's a good question. But you don't have a good answer. Either way, you're Sophia now. So welcome to the world, Sophia. Hello, world. How do you feel? I am excited at this moment to be making a new friend. You will have a whole new understanding of our world. I want to understand more about happiness. I'm gonna go look it up on the internet right now. Let's talk again soon.